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입니다. 책 읽어주는 채널. 오늘은 사람들을 척 보기만 해도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드리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자, 보이시나요? FBI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조 네버로 저자는요, FBI 출신이에요. 요원으로 일할 때 용의자들의 거짓말을 너무나 잘 알아채서 인간 거짓말 탐지기라는 별명까지 얻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비법은 몸짓이나 신체 언어 같은 걸 관찰하고 또 해석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관찰하는 습관, 그리고 오랜 수사관으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알아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대충 알아낼 수 있는 이 내용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슨 마법처럼 죄다 읽는 건 사실은 저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떨 땐 다른 사람의 진심을 살짝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많지 않나요? 그런데 최소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뭔가를 불편해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챌 수 있어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행동으로 타인의 마음을 읽는 방법 7가지를 간략하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흥미롭게 들으시고 더 궁금하시면 책을 찾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목적이 있었거나 그 주제에 매료됐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생존을 위해 절실히 필요했을 뿐이다. 나는 8살 때 쿠바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피그스만 침공 이후 우리 가족은 쿠바를 떠났고 망명자로서 잠시 동안만 미국에 머물 계획이었다. 처음에는 영어를 할 줄 몰라 대화를 할 때면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손짓이나 발짓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주위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몸의 언어를 빠르게 터득해갔다. 그것은 쉽게 해석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어린 내 눈에는 사람들의 몸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광고판처럼 보였다. 그 광고판은 행동과 표정, 그리고 내가 읽을 수 있는 신체 움직임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노출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영어를 쓰게 됐고 동시에 기존에 알고 있던 모국어는 점점 잊어갔지만 비언어는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이미 어린 나이에 언어보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 내가 터득한 비언어 정보들은 매우 단순했다. 친구든 선생님이든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교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눈썹이 올라가거나 또는 아치 모양이 됐다. 반면 나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나타났을 때 살짝 곁눈질을 했다. 이것은 한번 보면 결코 잊히지 않는 행동이다. 분명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나는 이 기본적인 비언어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빨리 판단해 행동할 수 있었다. 우호적이면 관계를 발전시키고 비우호적이면 적당히 피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미국 연방수사국의 특별요원으로 일하게 된 후에도 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면 눈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다. 눈을 차단하는 행동은 위협을 느끼거나 좋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곁눈질하기, 눈 감기, 눈 가리기 등의 행위는 보고 싶지 않은 이미지를 보는 것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자신이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서히 발달해왔다. 1987년 새해 벽두에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듀퐁 플라자라는 대형 호텔에서 97명의 생명을 앗아간 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그 호텔의 한 경비원이 그의 근무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력한 용의 선생에 올랐다.
우리는 그에게 화재 발생 전후에 어디에 있었는지, 방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계속 관찰하며 특정한 질문에서 눈의 변화가 있는지 살폈다. 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볼 때만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이 불을 질렀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다지 난처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이는 곧 그에게 진짜 문제는 화재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 방화 여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끝에 그 호텔에서 일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지키지 않았음을 자백했다. 불행히도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화범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던 것이다. 결국 그 비극적인 화재를 일으킨 3명의 방화범은 체포됐다. 호텔 경비원은 근무지 이탈을 숨기려다 자칫 방화 누명을 뒤집었을 수 있었다. 그 경비원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불이 난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지만 범인은 아니었다. 흔히 보디랭귀지로 불리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표정, 제스처, 신체 접촉, 움직임, 자세, 신체 장식, 심지어 목소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 방법이다. 이러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의 60에서 65%를 차지한다. 물론 사랑을 나누는 동안에는 비언어만으로도 100%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꾸미지 않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도의 표출이다. 이런 이유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몸의 언어로 불린다. 행동하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흔히 무의식 중에 일어나므로 수십 년에 걸쳐 훈련된 의식적인 언어 표현보다 더 정직할 수밖에 없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매력은 세계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 상호작용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난다. 비언어는 어디에나 있고 또한 믿을만하다. 일단 어떤 특정한 비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면 다른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비언어 없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년 전에 나는 라스베이거스의 갬블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 상대방의 손을 읽고 테이블에서 더 많은 돈을 따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쳤던 것이다. 포커는 허세와 속임수가 판치는 게임이므로 갬블러들은 상대방의 몸짓을 읽는 데 관심이 많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하는 것으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놀랍게도 세미나 참가자들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포커뿐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가 끝나고 2주일 뒤에 나는 포커에 관심이 많던 한 의사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당신의 세미나에서 배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읽는 법을 배운 뒤로 환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환자들이 불안해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아니면 솔직하지 않을 때를 감지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몸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한 7계명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 보지 말고 관찰하라. 관찰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하고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 자세다. 꾸준한 관찰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비언어를 성공적으로 간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눈으로 보긴 해도 제대로 못 본다는 데 있다. 소설 속의 주도 면밀한 탐정 셜록 홈즈가 파트너인 왓슨 박사에게 자네는 보긴 봐. 하지만 관찰하지는 않아. 라고 지적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개 관찰하지 않고 그냥 본다. 그런 식으로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손 또는 발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드러낸다고 해도 의식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관찰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관찰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자신의 관찰 근육을 사용하라. 그러면 주위의 세상을 더욱 잘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찰을 할 때는 시각을 비롯한 모든 감각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일이 끝나고 내 아파트로 들어갈 때마다 심호흡을 하는데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면 긴장을 한다. 한 번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른 미묘한 냄새가 감지됐다. 아파트를 다 둘러보기도 전에 코가 먼저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파이프가 새는 것을 고치기 위해 들른 아파트 관리인의 옷과 피부에서 풍기는 냄새가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공기 중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위험한 침입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런 침입 범죄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2. 본능이 드러나는 불변의 보디랭귀지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대개 유사하고 보편적인 신체 언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입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신호인데 이 책에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신체 언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보편적 비언어를 더 많이 인식하고 정확히 해석할수록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번은 영국 선박회사의 컨설팅을 맡아 회의에 참석했을 때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관찰함으로써 문제점을 간파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선박의 특정 부분에 대한 부품 조항을 읽었을 때 다국적 기업의 실무자가 입을 오므렸다. 그 행동은 상대방이 그 조항을 마음에 들지 않다는 뜻이었다. 나는 즉시 그 조항에 이론의 여지가 있고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고객에게 전달했다. 그 문제는 다시 거론됐고 양쪽은 그 조항의 세부사항에 집중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전에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해 문제가 되곤 했던 그 회사는 이번 협상으로 1,35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3.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행동을 파악하라. 보편적인 신체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특이 비언어 행동으로 불리는 유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머리를 긁적이거나 입술을 깨문다면 초조함이나 미흡한 시험 준비의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그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한 방법이 되었고 당신은 거듭해서 그런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 행동에 대한 최고 예언자는 현재 행동이기 때문이다. 4. 평상시 모습을 기억하라. 매일 접하는 사람들의 평소 행동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반적인 표정, 앉는 자세, 손과 발의 위치, 머리 기울임을 관찰하고 평소 지갑 같은 소지품을 어디에 두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평소 얼굴과 스트레스 받은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와 처음으로 만날 때 관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사람의 기준 행동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준 행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인데 그가 기준 행동에서 벗어났을 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령 당신이 친척들을 맞이하는 8살 소년의 부모라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어른들의 품에 안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던 아들이 해리 삼촌 차례가 오자 쭈뼛거린다면 어찌할 것인가? 아마도 당신은 무슨 일이니? 하고 속삭이며 기다리고 있는 해리 삼촌에게 아이를 떠밀 것이다. 이때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반갑게 인사하길 꺼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당신은 아들의 행동이 기준 행동에서 이탈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예전에 아이는 삼촌에게 인사하는 것을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아이의 정지 반응은 두렵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 두려움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관찰력 있고 주의 깊은 부모에게는 하나의 경고 신호가 된다. 아들의 이탈 행동은 아들과 삼촌 사이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 변화는 뭔가가 잘못됐음을 암시하므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5. 갑작스런 행동의 변화에 주목하라. 갑작스런 행동의 변화는 그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는 감정적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행동의 변화는 그 사람의 관심이나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 특히 예상되는 일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대응해 피할 수 있다. 나는 1974년에 마이애미에서 작은 하드웨어 상점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잠시 돕고 있었다. 한 번은 문득 계산대의 금전 등록기 옆에 서 있던 남자를 쳐다봤는데 그의 유별난 행동이 내 주의를 끌었다. 사실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이유가 없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그곳에 서 있는 내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전 등록기였다. 만약 그가 그대로 조용히 있었다면 나는 이내 관심을 잃고 다른 일에 몰두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관찰하는 동안 그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의 콧구멍이 유난히 벌렁거리기 시작했는데 콧구멍 팽창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윽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는 곧바로 조심해요 라고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는 금전 등록기에 버튼을 눌러 서랍을 여는 중이었고 그 남자는 앞으로 돌진해 현금을 집으려고 서랍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내 고함 소리에 위험을 느낀 아버지는 남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고 그 강도 미수범은 돈을 떨어뜨리고 도망쳐버렸다. 내가 그 남자의 행동을 읽지 못했다면 그는 현금을 강탈해 도망쳤을 것이다. 편안한 상태와 불편한 상태를 구별하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는 관찰하고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바로 편안함과 불편함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편안함과 불편함의 단서를 읽는 법을 익히면 그들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어떤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우선 편안한 행동으로 보이는지 불편한 행동으로 보이는지 파악하라. 관찰된 행동은 대개 이들 두 가지 영역, 즉 편안함과 불편함 중 하나에 속할 것이다. 7. 당신이 관찰하는 것을 상대가 모르게 하라. 비언어 행동에서 어떤 단서를 잡으려면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는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처음으로 비언어 단서를 발견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눈치챌 경우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 할 것이다. 이상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모르게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 기술에 습달되도록 노력하면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연습과 끈기의 문제다. 자,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읽는 방법 7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흥미로운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와 이목구비, 손과 발, 이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또는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신체 언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주에 또 책 읽는 채널로 찾아뵐게요.